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요즘 유언대용 신탁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의 최대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언대용 신탁.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치명적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먼저 유언대용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과 금융회사가 생전에 신탁 계약을 맺고 사후 지정된 사람, 상속인 등이 되겠죠. 지정된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아주 간단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품이 나타나게 된 것은요. 그 상속인들이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재산 관리가 미흡한 자녀한테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나 그리고 수익의 기속 시기 등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는요, 유류분 회피용으로 전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유언대용 신탁의 법적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법에 나와 있고요. 제59조 유언대용 신탁 1항의 1호를 보게 되면요.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호에 보면요.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 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을 수 있는 신탁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는 행사하지 못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유언 내용 신탁의 구체적으로 계약서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내용 신탁 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신탁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이 나와 있죠. 그리고요. 신탁 계약 기간하고 신탁 계약 체결 및 효력의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사망 통지인 지정 및 변경도 있고요. 사후 수익자 지정 및 변경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탁 이익의 계산 및 지급 방법, 운영 내역 통보, 신탁 원본과 이익의 보전, 손익의 기소, 신탁 재산의 표시, 신탁 보수 비용이 되겠죠. 조세 및 비용이 있겠고요. 그 신탁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내용들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탁의 종료 및 그다음에 최종 계산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위법 계약의 해지하고 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사고 신고, 인감 신고, 그 다음에 본 계약의 변경 내용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추가 약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 대용 신탁의 메리트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생전에 신탁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고요. 생활비하고 의료비, 간병비 등의 조달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사후에는요, 상속 재산은 사전에 지정된 상속인 등에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요, 안정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신탁법에 의해서 채권자가 압류 또는 추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신탁을 했을 때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최초 계약 체결 수수료하고요, 매년 자산관리 수수료 등 1% 이내의 수수료가 들어가는 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요, 상속 설계의 원칙을 크게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간의 상속 분쟁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효율이 되겠습니다. 효과적인 재산 이전하고 재산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절세가 되겠는데요.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증여세나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공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동복간, 이복간, 비극이 일어납니다. 골육상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재산 분쟁하고 소송으로 평생 원수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재산 이전에 실패하고요. 재산을 탕진할 수가 있습니다. 증여 재산이나 상속 재산을 관리하는 데 부실하다. 그러면 평생 일궈온 공든탑이 무너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세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재산 이전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어서 물납 등의 고육직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미래로 갈수록 상속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가중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평생 세금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속 설계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겠죠. 공평한 재산 배분하고 그것들은 유언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그리고 특별 수익이나 기여분 등 아니면 유류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율성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전에 상속인들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 내용 신탁도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재산 탕진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세를 위해서라면요, 상속세 제한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미래에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전 증여 전략 등 중장기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유언 대용 신탁이 유행하는 것은요, 유류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2020년도 수원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재산은요, 유류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전 1년 이전에 시행했고 신탁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신탁회사의 재산이라고 명시를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요, 추후에 판례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속 설계에는 유류분을 피하는 것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유언대용 신탁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상속세가 가중돼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속세를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과다법인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법인을 설립했다. 이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미래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처한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유언대용 신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신탁한 재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산의 가치 때문에 나중에 상속인들은 상속세 부담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언 내용 신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상속세 절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전 증여 전략이 필요하겠죠. 만약에 유류분 문제가 그렇게 많이 마음에 걸린다면요, 비상속인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양도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 유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류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유류분 분쟁 최소화를 위한 전략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요, 상속 설계에 있어서 당연히 공정성, 효율성, 절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공평한 사전 증여가 필요하겠죠. 생전에 재산권 확보 가능한 증여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는 없애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바로 부분 증여, 파샬 기프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장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 재산에 대한 분배 등에 대한 결정을 해줌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상속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성이 되겠는데요. 혹시라도 자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상속인한테는요, 연금 상품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종신형 연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종신형 연금을 받게 되면요, 연금 수령 이후에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의 안정적인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특별 계정 상품인 경우에는요, 신탁법을 중요해서 파산 시에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세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미래에 확정된 비용인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만들 필요가 있겠죠. 제가 주창하고 있는 학설 이론이 되겠습니다. 크로스 플랜을 통해서 개인이나 법인에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밖에 다양한 그 사전 증여 스킬을 자신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류분 문제에 있어서 유언 내용 신탁이 최종적으로 유류분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분쟁의 불씨는 계속 남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유류분 말고도 유언 내용 신탁은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상속 설계에서 공정하지 않다면요, 최악의 상속 설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화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가장 큰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 대용 신탁을 너무 쉽게 결정하면요, 비용만 많이 들어가고 상속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효율이 떨어지고 상속인 간의 분쟁이 발생합니다. 유언 대용 신탁을 급하게 선택하는 이유는요, 시간이 촉박하여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하루라도 빨리 미리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컨설팅하고 선택의 결과로 모두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경비와 돈과 행복 모두를 날려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즘 유행인 유언 내용 신탁의 가장 큰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